네, 반갑습니다. 4월 12일 월요일 마감 시황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자, 드디어 코스닥이 1000스닥에 입성을 했습니다. 코스닥이 강세를 보인다. 자, 이런 부분으로 우리가 해석하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코스닥이 강세를 보이는 이유는 뭐 별건 없어요. 일단은 거래소 쪽에서 계속 부담스러운 모양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또 정책주들,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종목들이 또 코스닥 중소형주에 많이 포함이 되어 있고, 또 거래소 쪽에서 빠져나온 자금들이 코스닥 쪽으로 많이 들어가기도 하고, 뭐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합주가지수는 일단 보합 수준으로 마무리가 됐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1% 넘게 상승 마감이 됐습니다. 자, 수급을 좀 보시면 좀 답답해요. 외국인 기관들 매도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수급이 불안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지금 상황을 우리가 딱 놓고 봤을 때 종합주가지수가 안 가니까 코스닥으로 가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신 것도 약간은 좀 불편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코스피 지수가 안 가서 코스닥이 올라갔다. 그런데 코스닥의 상승 속도가 굉장히 빠를 거 아니에요. 자,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요, 코스닥 쪽에서 또 불균형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조금 이따 차트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현재 가려면 다 같이 가야지 되거든요. 다 같이 가야지 되는데 지금 코스닥에도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중소형주 종목들 중에서도 지금 잘 가는 것 같아요, 계속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이미 상승이 진행된 종목이거든요. 따라가면서 매수하기가 굉장히 껄끄러운 위치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이미 많이 올라간 종목들 따라가기도 못하고, 그렇다고 가만히 있자니 대형주는 내려가고 중소형주는 또 계속 올라가는 것 같고, 뭐 이런 상황에 부딪혀 있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우리가 좀 생각해 보시면 되겠는데, 여기에 대한 해답은요, 큰 상승을 노리기보다는 일단 추세적인 부분들을 따라가는 것, 여기에 주목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수에 대한 포인트가, 일단 매수 그 간격도가 조금 벌어지기 시작하면 그 부분을 조금 낮춰놓고 대응하시는 거, 그럴 필요성이 좀 있다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아래에서부터 계속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 뭐 일단은 간격이 좀 벌어지기 시작하면 따라 들어가지 말고 기다려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매수 타이밍이 잘 안 나오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 상황 보시면 지금 1000포인트 딱 넘어선 모습입니다. 지난번인데 1007포인트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은 1000포인트, 일단 종가 기준 넘어섰기 때문에 실질적인 신고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추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 계속 열려 있긴 합니다. 일단 RSI 지표가 과매수로 넘어가긴 했는데요, 초입이기도 하고 뭐 나쁘진 않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추세가 이어질 것이다 라고 보시는 것은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계속 이렇게 상승 추세가 벌어지게 된다면, 더 많이 올라가게 돼서 뭐 1010, 1020 이런 식으로 계속 올라가게 되면 RSI 지표는 계속 그 과매수 국면으로 더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게 될 테고요, 아래쪽 이격도 벌어지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단기적으로 치고 올라가 버리게 되면 매수를 따라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도 지금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지금 아래쪽 이격 벌리면서 못 따라오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쭉쭉 치고 넘어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 보면서 따라 들어가시면 조금 애매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응 자체가 상당히 힘든, 그 매수 포인트 잡아내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가 있겠죠. 반면에 또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뭐 마이너스 플러스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 별로 안 좋은 그런 늘어진 형태로 마무리했단 말이에요. 자, 이 부분에 이제 주역은 이제 시총 상위권 종목을 봐야 되겠죠. 삼성전자부터 하이닉스부터 해서 뭐 이런 종목들이 좀 쏟아져 내리는 그런 모습이었을 테고요. 자, 시총 상위권 종목도 한번 쭉 살펴볼게요.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떨어져 내렸고요. LG화학도 지금 보면 위쪽에서 쭉 흘러내린 거 확인되시죠? 그래서 이런 거 따라 들어가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아침에도 설명을 드렸지만은, 이렇게 흘러내리는 양상들, 추세가 하향세로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이런 상태에서 주가가 단기 반등 나왔을 때는 일단 의심을 좀 해봐야 되는 부분들이겠죠. 또 LG화학이 이렇게 튀어나갈 만한 재료는 또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뭐 현대차도 마찬가지고요. 더 하락세로 진행되는 모습, 기아차도 조금 떨어지는 모습, 좀 위험한 단계까지 오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자동차 부품주들까지도 같이 연결되는 모습인 것 같아요. 시총 상위권 종목들이 거의 다 이제 그냥 좋지 않은 그런 형태로 마무리됐고요. 좀 이제 주가가 좀 아래쪽으로 떨어지면서부터는 좀 나은 그런 형태가 좀 된 것 같습니다. 오늘은 넷마블이 좀 올라왔네요. 넷마블 그동안 좀 좋지 않아요 라고 얘기했는데, 일단은 또 추세가 넘어갈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시간적인 부분 좀 필요하겠죠. 뭐 많이 올라오진 않았네요. 이 구간대에서 계속 넷마블은 움직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최근에 이제 게임주도 움직임 좋기 때문에 그런 모양새들이 좀 작용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 외에는 지금 특이한 상이 별로 없죠. 근데 거래소 쪽보다도 이제 코스닥 쪽 보시면은 좀 상승한 것들이 좀 많이 있어요. 게임주도 파라비스도 그랬고요. 그 다음에 뭐 시젠도 오늘 좀 많이 올라왔네요. 그래도 근데 시젠은 글쎄 좀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카카오 게임즈, 그다음에 에코프로비엠 이런 종목이 조금 오늘 반등세를 좀 보여줬습니다. 시총 상위권의 종목들이 훨씬 더 보기는 좋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상승하는 흐름이 좀 나타나지 않았을까 생각되고요. ST팜 같은 경우는 13%대나 올라왔네요. 그 다음에 내려간 것들은 그렇게 많이 내려가지 않았어요. 올라온 것들이 좀 등치가 좀 크게 올라가면서 분위기 좀 잘 잡아줬고, 또 정책적인 수혜주들 보시더라도 충분히 계속 이어가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뭐 인터지스 같은 경우도 계속 이어가는 모습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이제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은 좀 내려오는 그런 성과들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크게 밀리지 않고 유지를 좀 잘 해나가는 그런 형태의 모습들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책적으로 접어들 수 있는 뭐 아가방 컴퍼니 같은 경우도 계속 상승하는 모습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슈비스 같은 종목이 또 단기적으로 상승하는 모습들 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철강주들 같은 경우는 오늘 조금 주춤거리는 모습이긴 했습니다만 뭐 특별하게 부담을 가질 만한 그런 정도는 없었던 것 같고요. 오늘은 또 SK이노베이션 이런 것들이 좀 상승하는 모습. 여기는 이제 특별한 재료가 있었기 때문에 움직임이 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뭐 잘 올라왔다, 뭐 좋다 이렇게 느낌을 딱 가질 만한 부분은 별로 없어요. 그런 부분은 별로 없는데 오늘 뭐 SBI 인베스트먼트는 상한가 진입하는 모습도 좀 나타나고 이게 관련한 종목군들이 이제 그렇게 포함이 되는 것 같아요. 뭐 각자 개별적인 이슈나 재료 뭐 이런 쪽으로 막 접근이 되는 거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사실 이제 급등주들에 대한 어떤 포지션들 보게 되면은 이제 가상화폐 관련한 종목들이거나 또는 이제 특별한 어떤 개별적인 재료를 좀 갖고 있다거나 뭐 그런 쪽으로 너무 넘어가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 SBI 같은 경우도 가상화폐 쪽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에이티넘이라든지 이런 거 다 있죠. 에이티넘 인베스트 뭐 이런 것들도 지금 가상화폐 쪽으로 해서 주가가 상승을 좀 했었던 부분이었고요. 뭐 이런 쪽인데 글쎄요 뭐 기대감을 얼만큼 가져야 할 것인지. 자, 지금 그 가상화폐 쪽에서도 상당히 이제 기대감 가지고 계신 분들 굉장히 많이 계시긴 하던데 너무 큰 기대하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지금 이미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거기도 조금 포화 상태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죠. 이렇게 특별한 자기들만의 재료를 가지고 있다거나 뭐 그런 종목들이 좀 올라오는 모양새라서 현재 시점에서는 뭐가 잘났어요, 뭐가 잘 가요,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하기 좀 애매합니다. 그 다음에 또 많이 올라온 종목들은 약간씩 조정을 좀 받는 모습, 유치를 잘 하고 있는 모습이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매수를 따라 들어가기도 애매해요. 지금은 매수를 들어가기가 좀 어려운 상황, 이런 상황이 좀 만들어진 거죠. 조강 페인트도 마찬가지고요. 전일 많이 올라와서 오늘 조금 내려갔는데 뭐 나쁘지 않거든요. 추세는 나쁘지 않아요. 근데 매수를 들어가도 될까요?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아닌데요? 라는 생각을 또 해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추세가 계속 유지가 되고 또 시총 상위권 종목들에게서 이제 어떤 매수 포인트 이런 것들이 유지가 되니까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이 좀 나타났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대응에 대한 부분들에서는 조금 부담되는 내용들이 있다 정도로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수급 한번 볼게요. 수급 보시면 외국인들 매도 많습니다. 금융투자활동 매도 있고요. 연기금 1200억 순매도. 근데 얘들 이제 뭐 코스닥 쪽에서 매수가 좀 들어오긴 했는데 생각보다 조금 약해요. 매수 물량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타겟팅 해가지고 몇몇 종목들만 가지고 서 움직임을 좀 만든 게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자, 상황을 조금 더 볼게요. 업종별 현황으로 들어가서 보시면 외국인들 뭘 팔았나? 전기전자 무지하게 팔았습니다. 기관도 무지하게 팔았습니다. 연기금 1200억 순매도인데 지금 1132억이 전기전자에 쏟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제 시장을 누르겠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매도를 치는 거라고 밖에 볼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 내용이고요. 뭐 건설이라든지 이런 쪽 매수가 있긴 있습니다만 많지 않은 그런 형태. 그러니까 지금 시장의 시총 상위권 종목은 매도를 막 쏟아내고 그것을 받아주려는 방어하는 그런 움직임만 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재미있는 종목들이 많지가 않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자, 매매 상위 종목들 살펴볼게요. 오늘 투자 확정된 거 살펴보시면 오늘 기관들 같은 경우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다 팔아먹은 거 확인되고요. 현대차, 삼성, SDI 뭐 다 팔아먹었죠. 그 다음에 넷마블하고 에코프로비엠처럼 이렇게 좀 올라온 종목들 매수가 좀 들어가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고요. 그 외에는 그냥 뭐 다 팔았어요. 지금 롯데케미칼도 팔아먹었고요. 그 다음에 현대모비스, 자동차 부품주들도 약간은 좀 조심해줄 필요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품주 쪽으로도 같이 좀 옮겨가는 그런 느낌이 아닌가 생각되기도 하고요. 현대위아도
약간 이제 흐름이 조금 밑으로 꺾이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약간 이제 매도 포인트 다시 한번 좀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해보는 부분이고요. 이 화신 같은 경우가 조금 달라요. 화신은 지지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아직은 더 버텨도 되는데, 현대위아 같은 경우는 여기서 무너지면 좀 굉장히 곤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태는 비중을 좀 축소한다거나 이런 식의 전략도 나쁘지 않습니다. 연기금 같은 경우도 뭐 볼 거 없습니다. 전기전자 뭐 해가지고 다 팔아먹은 부분들이고요. LG화학을 조금 사드리긴 했는데 글쎄라는 생각을 또 잠깐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 내용들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오늘 SKC라든지 그 다음에 HMM 이런 종목들 사드리긴 했습니다. 근데 HMM도 지금 보면 추세가 좀 꺾여서 조정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지 않겠나 이 생각도 잠깐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도 좀 참고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외국인들도 보십시다. 외국인들 보시면 LG와 가장 많이 팔았어요. 엄청 팔았네요. 하이닉스, 삼성전자 다 팔았고요. 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연기금도 매도가 나가고 그 다음에 외국인도 같이 매도가 나가기 시작하면 이건 답이 없어요. 주가는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충분히 조정을 받아야 되겠다 생각되는 부분일 테고,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시는 부분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만, 삼성전자가 이제 주가가 또 계속 매도가 이어지면 떨어질 거 아니에요. 떨어져서 만약에 8만원대 아래 저 신저가가 또 나온다, 저점이 또 형성된다 그러면 이때 또 다시 매수가 들어올 것인가, 그 부분 보셔야 되는데, 그때 또 매수가 들어오게 될 가능성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직 물량을 충분히 팔지 않았다라면 주가가 더 이상 밑으로 내려가는 걸 원하지 않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위로 올려놓고 또 팔아먹으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오겠죠. 지금 그런 모양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요놈들이 아주 나쁜 놈들이다라는 얘기를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자, 아무래도 이제 5월달에 있어 공매도 앞두고서 계속 물량을 덜어내고, 그 다음에 충분히 이제 차익 실현을 해놓은 상태에서 적은 물량을 가지고 매도와 함께 공매도를 쏟아낸다면 충분히 이제 얘네들에겐 승산이 있다, 이런 계산이 섰을 거라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이 종목들은 지금 우리가 좀 조심을 해야 되겠죠. 막 들어가서 산다거나 그런 부분들 들어가시면 안 되고요. 매수 같은 부분들은 중소형주가 좋긴 좋은데 이것도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으면 따라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소형주에 대한 전략도요, 충분히 내가 이용할 수 있는, 내가 이겨낼 수 있는, 내가 원하는 위치까지 왔을 때 그럴 때 매수하시는 게 좋고요. 무작정 따라간다. 오늘 코스닥 많이 올랐으니까 따라가야지, 이렇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조정이 들어가는 거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생각한 가격대까지 들어온 다음에 그리고 나서 매수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무조건 따라가시다가는 또 위에서 한 1, 2% 먹여주는 척 하다가 5, 6% 뺄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조심해서 대응을 하셔야 될 겁니다. 여전히 이제 시장엔 불안감이 좀 있습니다만 중소형주 포트만 가지고 있다라면 오늘도 그냥 쏘쏘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장도 일단은 플러스잖아요. 시장도 플러스고 전체적으로 계좌도 오늘은 플러스 국면 계속 유지하고 있으리라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크게 문제될 게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괜찮긴 한데 굉장히 지루하다는 거, 그것만 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루함과 싸워야 되는 시기예요. 시장이 계속 횡보가 나갈 수밖에 없고, 또 그 횡보의 주인공이 대형주 시총 상위권이라면 이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냥 이 구간이 지나갈 때까지 잘 버텨야 되고요. 이 종목들 피해서 중소형주들, 개별주들, 재료 있는 종목들 위주로 하나씩 대응해 나가셔야 되고, 또 그런 부분들 많이 여러분들 포트폴리오를 잡아낼 수 있기 때문에 수익을 책임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대형주에서 깨지지 않고 있다라면 잘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조금 느리고 그 다음에 천천히 진행되더라도 여유 가지고 그렇게 대응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또 자세한 이야기들은 저녁 방송에서 이야기 해드릴게요. 21시, 오늘 저녁 9시죠? 21시에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라이브 방송을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9시에 유튜브에서만 진행됩니다. 유튜브에서 여러분들 라이브 방송 들으실 수 있으니까 많이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이따가 저녁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